미국 등 세계의 의학계는 난치병 치료에서 현대 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양 전통 의학의 치료 방식을 보안의학으로 적극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진출한 동양의학은 중국의 전통의학, 즉 중의학뿐이다. 세계 속에서 한국의 한의학의 존재감은 아예 없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한의학연구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세종 때 집현전의 의학 전문가들이 만든 동아시아 전통의학 백과전서인 의방육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에 관한 의학서인 향약집성방, 그리고 조선의학의 표준을 세운 동의보감까지. 그러나 한반도의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한의학은 변방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일제의 한의학 주기기는 한의사의 지위까지 격화시킵니다. 바로 의생제도입니다. 의생제도에서 사용되는 그 의생이라는 용어는 의사라는 용어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 의사할 때 사자는 스승사자의 사가 있고 선비사자의 사가 있죠. 의생할 때 생자는 스튜던트란 의미에서 생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열등한 민족으로 바라봤죠. 멸시하고 동시에 따라서 한국인들이 창조했던 모든 문화적 전통들을 뭐냐면 야만으로 매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가장 야만적 매도 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전통 한의학입니다. 일제의 한의학 말살과 함께 일본의 탄압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이때 호련히 독립을 위해 나선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의사 강우규입니다. 평안도에서 태어나 가난한 농가의 사남매 중 막내였던 강우규는 아버지를 따라 한의학을 공부했습니다. 함경남도 흥원에서 인수를 베풀며 재산을 모은 그는 학교를 세우고 신학문 전파와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계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적극적인 독립투쟁 방법을 찾던 강우규는 조선 총독 암살 계획을 세우고 폭탄을 구입해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1919년 9월 2일 서울역 근처에서 일본 총독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총독 암살에는 실패했지만 독립운동에 불씨를 담긴 후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일제의 한의학 말살 정책에도 한의학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됐습니다. 1898년 대한의사총합소를 시작으로 1915년에는 전국 의생대회를 열어 전선의회를 결성해 일제에 항거했습니다. 아울러 후진양성을 위해 고종이 어이였던 장용준을 중심으로 최초의 근대적 한의과 대학인 동제의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 초에는 동서의학연구회를 결성, 한의학 연구활동에도 나섰습니다. 경희대 한의학 역사박물관에는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어느 한의사의 60년 진료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김영훈 선생의 진료 기록입니다. 1909년 종로에 보춘의원이라는 한의원을 내고 평생 한의사로 살았던 그는 고종의 후원으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한의과 대학인 동제의학교의 교수로 된 후 평생을 한의학 발전에 몸바쳤습니다. 그의 유품을 보면은 환자 10만 명의 진료 기록과 처방전, 거의 대부분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한의학 관련 학술 잡지, 그리고 동의보감, 제중심편 등 한국 의서들과 의학 인문 등을 비롯한 중국의 의서까지 참고해 실용적으로 쓰이도록 만든 청강의감과 수세현서가 남아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의학마저 뺏길 수 없다는 자존심으로 살아온 시간의 기록입니다. 한의학은 우리 민족의 혼과 을이 담긴 학문입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의학 말살 정책 때문에 한의학은 왜곡되고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을사늑약 이후 선조들의 목숨을 건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에 현재가 있습니다.